안녕하세요. 이야기 만드는 예아입니다. 제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둠 속을 헤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검고 어두운 공간 속에 내가 있다. 빛도 뭐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헤매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다. 내 시선으로 내 손도 볼 수 있고 나에게서 벗어나 손을 바라보는 나도 볼 수 있다. 다만 주변이 어둡고 어두울 뿐이다. 나만 보이는 어둠 속을 돌아다닌다.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다. 어둠과 나만 있는 것이다. 어둠을 관찰한다. 그냥 한없이 검은 공간을 바라보는 일일 수 있지만 힘을 들여 응시한다. 변화는 없다. 변화와 변동을 찾으려 관찰하는 것도 아니었다. 변화와 변동은 절대 없으리라는 것도 안다. 그냥 바라본다. 언제까지고 어둠을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럼에도 실증은 찾아와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실증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생각해본다. 어둠으로부터 온 것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발현된 것일 텐데 어떤 나인 것일까? 이 의문에 답을 하려면 두 개의 나를 구별해야 한다. 나는 다시 어둠을 바라보며 과연 나를 명료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굳이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둠 속을 헤매고는 있지만 완전한 것 같은 나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한다. 한동안 어둠을 계속 바라본다. 나름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다. 보다 보니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자꾸 내가 뭔가를 느낀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직감에 어둠에 집중한다. 그러한데 직감은 또 뭐란 말인가? 처음 어둠 속에 놓였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의 탐험을 시도했지만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고 싶다. 나는 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 내가 보인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보는 나의 눈을 감도록 한다. 절대적인 어둠이 찾아온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다. 영원히 그러고 있고 싶다. 이 생각 자체가 영원히 이러고 있을 수 없음을 암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오래 절대적인 어둠을 누리고 느낀다. 눈을 뜬다. 보였던 내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절대적 어둠 속인지, 절대적 어둠에 동화되어 또 하나의 내가 사라진 것인지, 절대적 어둠의 작용으로 이전의 어둠과 분리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이것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응당 어둠 속이라면 나조차도 보여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조금 움직여본다. 무슨 스위치가 켜지듯이 내 모습이 보인다. 절대적 어둠 속에서는 원래 그러한 것인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서 내가 작게 보인다. 내가 보이는 순간 나는 탄식을 내뱉는다. 아쉽다. 보는 나는 보이는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걸까? 보이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보이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맞을까? 어둠을 만진다.
만져지지 않는데 그냥 만진다고 여기고 만진다. 어둠을 만진다고 여기고 어둠을 만져보려는 시도가 좋다. 자꾸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피한다. 생각을 흐트러뜨려 어둠 속으로 날려버린다. 나의 생각들이 변화를 불러오리라는 불길한 예감에 살짝 초조하다. 어둠 속은 전혀 두렵지 않다. 어둠과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 절대적인 어둠이 여러 조합을 하면서 실컷 헤매면 될 일이다. 서로의 꼬리를 잡으면서 무한한 숨바꼭질을 해댄다. 그렇게 존재하다 어둠에 동화되든 절대적 어둠으로 녹아들든 의식이 사라지든 분리되든 어떻게든 되면 그만이다. 어둠에 대해 어떤 묘사도 하고 싶지 않다. 묘사를 함으로써 어둠이 변질되는 것이 싫기도 하거니와 내가 변질되거나 끌어온 보조관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침범을 허락할 수 없다. 이 어둠은 나만의 것이고 내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어둠 속에 존재하게 할 수 없다. 어둠이 나에게 속하는지는 당연히 확인할 수 없다. 내가 어둠 속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저 나만이 이 어둠 속을 헤맬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의지다. 의지는 이곳에 있게 하겠다. 의지가 또 이상한 곳으로 튀어서 문제를 발생시킬지도 모르니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어둠 속에서 어둠을 지키며 어둠 속을 헤매는 의지라고 규정하겠다. 나는 되도록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말들만을 골라 생각하고 있다. 어둠과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 절대적인 어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단어는 생각이 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꼭 사용을 해야 하지만 영향을 미칠만 하다면 그 단어에 대해 의문이나 호기심을 차단하고 무시한다. 설명을 위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씩만 들자면 전자의 경우 이 사실을 단 한 번만 말할 것이다. 나는 어둠을 사랑한다. 라는 사실 같은 것이다. 방금 느낀다. 우르르 쾅쾅하는 벼락 같은 진동이 이 어둠 속을 강타하여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어둠을 위해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에 관련된 생각의 꼬리는 잡고 있을 것이다. 어둠이 잠잠해질 때까지, 사실 나의 동요가 잠잠해질 때까지 꼬리를 잡은 채 한없이 가만히 있는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는 앞서 생각했던 의지를 규정하겠다라는 생각 같은 것이다. 규정이란 무엇인가?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겠나? 이 의문을 해명하고 의문의 기저에 깔린 호기심이라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나게 복잡한 생각을 해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시작될 것만 같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과 호기심을 차단하고 생각하기를 조심하면서 다시 가만히 있는 것이다. 또 가만히 있는다. 어둠을 보고 나를 봤다가 눈을 감아 절대적 어둠이 잘 있는지도 봤다가 무의미한 행동이지만 조금 돌아다녀 보기도 한다. 문득 깨닫는다. 별로 깨닫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었다. 보이는 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러웠다. 보이는 나는 보는 나를 볼 수 있을까? 왜인지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것도 부럽다. 보이는 나는 온전하게 어둠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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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의 이 상황을 위해 부럽다는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부러움에 눈이 멀어 보이는 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다 이내 그만둔다.
애초에 보이는 나를 제거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도 불분명하다. 증명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아 절대적 어둠을 누린다. 내가 보이는 나를 제거하지 않도록 절대적 어둠이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았나 보다 하고 만족하기로 한다. 또 한참을 그렇게 있다 의문이 들었다. 왜 자꾸 나는 의문을 품는가? 이 의문이 아니라 왜 나만 보는가? 와. 왜 나는 보는 나인가? 와. 왜 보는 나는 나인가? 라는 물음들이다. 이 물음들에 억울해졌다. 보이는 나는 보는 나를 분명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보이는 나는 내가 아니고 보는 나는 보이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이는 나는 보여야만 하고 보는 나는 보기만 해야 하니 보이는 나는 볼 수 없고 보는 나는 보일 수 없는 것이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이 둘이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가 가장 근본적인 물음일 테지만 보는 나는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분명 어둠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물음이므로 어둠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보이기만 하고 볼 수 없는 나 또한 억울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어둠과 절대적 어둠이 있는데 뭘 더 바라겠는가라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보이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더 좋은지도 모르겠다. 외롭지 않은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려다 참고 더 좋은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곳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바로 나다. 사실 한참 전부터 어떤 욕망이 들끓고 있다. 내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댔고 어둠 속으로 흘려보냈다. 어둠 속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 어둠은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할 뿐이고 나의 많은 생각들은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자 답답함이 몰려온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답답함에 들끓는 욕망이 한층 더 부풀어 오른다. 이 욕망은 위험하고 어둠을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금기다. 한 번 더 욕망 덩어리가 울컥댄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움찔한다. 욕망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시하자 조금은 잔잔해져 다시 어둠을 바라본다. 욕망에서 관심을 거두자 다시 움직일 조짐이 보인다. 감시를 하려다 어둠도 욕망도 뭣도 다 귀찮아져 눈을 감고 널브러져 버린다. 그렇게 또 가만히 있는다. 좋다.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내가 뭔가를 스멀스멀 느끼기 시작한다. 욕망의 실현에 대한 압박과 함께 궁금함이 충동질을 해댄다.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여기에는 절대적 어둠도 존재하고 보이는 나는 생각할 수도 보는 나를 볼 수도 없고 어둠은 관대하고 강력하니까 단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한다. 욕망에 의한 욕망을 위한 자기 정당화일 뿐이다. 어둠을 지키기 위해 욕망과 거래를 한다. 어둠을 증오하게 된다면 그 생각을 하겠다고. 나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욕망도 납득할 만한 계약 내용이다. 나는 영원한 어둠을 얻었고 이 욕망은 영원히 구속되었다. 그러나 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혹 욕망이 그 사실을 알아차려서는 안 되기에 재빨리 떠오른 생각을 어둠 속으로 숨겨버린다. 욕망이 그것을 찾을 수 없도록. 또 가만히 있는다.
욕망도 가만히 있는다. 아, 욕망이 내 손을 떠나 하나의 객체로 존재해버렸다. 나의 불찰이다. 계약의 주체로 격상시켜서는 안 됐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욕망이 그 사실을 깨닫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나는 나의 통제를 제거하기 위해 욕망과 거래를 한 것일까? 나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지만 저 욕망이 내 안에 있었기에 확신할 수 없다. 나는 무책임하다. 비겁하다. 그리고 교활하다. 어둠 속을 바라본다. 욕망이 일어선다.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사라져버린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하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한참 동안 욕망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한다. 그리고 욕망이 사라진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다. 어느 순간 욕망이 나타난다. 이 어둠 속에서 나를 어떻게 찾은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신기해할 겨를도 없이 욕망이 빤히 나를 응시한다. 나도 욕망을 빤히 응시한다. 나는 화들짝 놀란다. 욕망은 어둠 속을 헤매고 또 헤매면서 절대적 어둠을 더듬고 더듬어서 보는 나로부터 멀어져서 보이는 나를 타넘으면서 자신의 구속을 풀 수 있는 흩어버렸던 내 생각들을 찾아내왔다. 욕망은 자신이 계약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의 존재가 되어 자아를 획득해 자유를 쟁취했다. 계약은 파기되었다. 그래도 욕망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어둠이 파괴되고 사라질 것이다. 보는 나도, 보이는 나도, 욕망 자신도 파괴될지도 모른다. 내 존재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욕망의 족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욕망이 나를 빤히 바라본다. 내 허락을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아니면 그냥 내가 짠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보는 나는 보이지 않고 그저 어둠만을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도 욕망을 빤히 바라본다. 고개를 저어본다. 욕망도 나를 따라 고개를 젓는다. 잠시 뒤 욕망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증오를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어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의 실수 탓에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엄청난 내 욕망의 실현을 본다. 무책임하게 궁금함과 호기심을 충족하고 무기력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한다. 욕망이 적어도 나의 어둠에 대한 사랑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다며 위안을 한다. 이 생각까지 해서 조건이 충족되어 버린다. 드디어 욕망이 생각한다. 아니, 무려 말을 한다. 빛이 있으라. 어둠 속을 헤매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이 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기 만드는 예아 드림.